전일 오전 9시 대비하여 3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전일 오전 9시 대비해서 74명이 추가되어 전일 대비하여 190명이 추가되어 네, 코로나 확진세가 정말 빠릅니다. 벌써 5번째 사망자가 나왔고요. 확진자만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망자에 대한 미스터리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네.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보다 지금 전국에 지금 사실 저희가 인천은 0명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인천에도 확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질병관리본부 예상인데 하여튼 지금 제주까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가 각 지역으로 이제 그 이동하시면서 그 지역 내에서 또 새로운 또 지역 감염을 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전국적인 환자 발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또 몇몇 지역에서는 또 그 지역 내에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오늘 눈에 띄는 또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나온 곳인데 이 많은 곳이 온천, 부산 온천교회입니다. 혹시 또 시청자들 중에 오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온천교회는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온천교회는 신천지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일반 장로교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첫 확진자 1명하고 그다음에 추가 확진자 7명이 나왔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우한에 있다가 들어오셔서 격리돼 있었던. 그랬었죠.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그분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4번, 5번 조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계속 나왔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이 지금 확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처음에는 그래서 아빠한테 감염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제 교회 전체 수련회를 갔는데 그 중에 8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 중에 1명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교회 수련회에서 접촉을 통해서 확진됐을 가능성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확진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종교 활동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분명히 감염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고요. 확진자뿐만 아니라 이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는데 5명의 면면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망자 63세고요. 두 번째 55세, 세 번째 41세, 네 번째 56세 남성, 다섯 번째 오늘 발표된 57세 여성입니다. 자, 정 교수님 보면 사실 굉장히 노령 7, 80대에 있는 분들은 좀 사망이나 이 치사율이 높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보면 나이만 놓고 따지자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길래 치사율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그 5명의 사망자 중에서 3명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진료를 받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폐쇄병동이라는 이 특성이 오랫동안 이제 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사실상 종전에 우리 건강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중증으로 질환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시점에서 사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이 확인되자마자 바로 이제 중증이 되면서 사망하고 또 사망한 이후에 또 진단을 받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치사율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확진자가 좀 는다고 해도 사망자는 없었으니까 좀 안심하는 분들도 계셨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매일매일 거의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만약에 이분들이 바로 이제 확인이 돼서 격리병동으로 옮겨지고 치료를 받았다면은
그런 사망까지 이르는 양상은 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네. 이 3명이 이제 청도 대남병원 환자가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5명의 사망자 가운데 미스테리한 그 사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3번 사망자인데 나이도 굉장히 젊습니다. 40대인데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픽으로 처음에는 12일 날이죠. 한 열흘 전입니다. 감기 증세로 기침약을 처방받았었고요. 그래서 기관지염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으면서 회사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20일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들 야근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22일 그 다음 날 숨진 채 오전에 발견이 됩니다. 이제 동료들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됐는데 그 후에 코로나 반응을 봤더니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런데 바로 화장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어떤 추가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 교수님 이런 식의 확인했을 때 만약에 이분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고혈압이 사망의 원인입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사망의 원인입니까? 글쎄 그 부분이 아직까지 상당히 그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심혈관 질환에 의한 그 급사가 또 발생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저 코로나19로 저렇게 갑자기 상황이 악화된다? 사실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만약에 저분이 폐렴 증상이 심해져서 사망한 것이다? 네. 그것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저 3번째 사망자 경우에는 그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게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오늘 발생한 5번째 여성 그 사망자도 기존에 이제 다른 질병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망을 했다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네. 두 개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가 보죠. 네, 지금 저 말씀하신 그 5번째 환자의 경우에도 그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심해져서 산소의 그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에크모라는 그런 이 특수 장비를 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예. 메르스 때도 사용을 했던 그런 장비인데 그렇죠. 사실상 이 에크모에 의한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사망 원인이 과연 폐렴이 급속히 악화가 돼서 사망한 것이냐 아니면 기저질환이었던 그 이 신부전증에 의한 사망이냐 그 부분도 아직까지 입증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자, 최영일 평론. 이게 네. 어쨌든 아까 3번 환자 사망자 얘기를 돌아가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야근까지 그렇죠. 할 정도면 갑자기 급사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사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근을 새벽 1시까지 하고 야근을 마친 당일날 자택에 돌아가서 예. 잠을 잤겠죠. 예. 휴식을 취했겠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아서 회사 직원, 동료들이 그의 집을 방문해 보니 숨진 채 있었다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오고 119가 왔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가 변사거든요. 저는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그 다음이에요. 21일에 사망했잖아요. 예. 22일에 화장을 합니다. 근데 변사는 부검을 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이 평소 지병이었다. 사실 코로나19가 고혈압과 사망한 경우는 지금 국내에 없어요. 다 폐렴입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지금 오늘 5번 사망자도 호흡기의 문제. 예. 1번, 2번 사망자도 폐렴인데 폐렴을 주사인으로 볼 거냐, 코로나19를 주사인으로 볼 거냐. 중앙임상 TF가 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코로나19가 주사인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3번은 지금 사인이 말씀하신 대로 심근경색인지 고혈압인지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화장을 했다. 왜 부검을 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조금은 이제 이 성급한 화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또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최종. 아마도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게 메리스 때 만들어진 지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에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화장을 하는 원칙이 있는가 봐요. 네. 규정이.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그런 의심을 충분히 우리가 이걸 좀 오래 두고서 조사해 보면 좋을 뻔했는데 메리스 때 만든 지침 자체가 전염병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경찰 입회하에 화장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다른 쪽으로 전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정도 이게 그 시신 자체를
이렇게 싸서 예. 다른 곳으로 바이러스 전파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바로 화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게 다른 원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족들도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예. 그렇게 화장 처리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분이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서 혹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저 증상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아마 연구가 돼야 될, 분석이 예.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학적으로 분석해 볼 게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다는 소식, 그리고 신천지에 관련된 연관된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앞으로 정부의 대책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